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저축은행들이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 퇴직연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저조한 수익률이 개선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이르면 다음 달에 이제 그렇습니다. 저축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금융감독 당국의 숙제, 일종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워낙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없고 수익률 자체도 낮으니까 예.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그래가지고 이제 7월에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금감원이 퇴직연금 시장 관행 혁신 과제라는 걸 내놨어요. 예. 여기도 들어있던 거고 또 최근에 금융위가 이제 퇴직연금 감독 규제 개혁안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 정체 상태에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수익률 이걸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특히 예. 확정 기여형 DC형에서 이 저축은행들이 예적금을 이제 편입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저축은행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금리가 높습니다. 수익률이. 예. 그래서 기존의 1%대에 머무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자극을 좀 줘서 2%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게 단기적인 목표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퇴직연금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내후년이면 2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 뭐 예. 200조 원 가까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170조 원이라는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규모는 늘고 있는데 수익률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문제로 보고 있는 게 그건데 많은 한국인들이 아직도 퇴직금은 안전해야 된다. 내 노후 생활 방편이니까. 그래서 그걸 또 운영하는 회사들도 그런 심리를 반영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요. 90%를 사실은 실적 배당형이 아닌 원금 예. 보장형에다 갖다 넣으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실적 배당형 그나마 이제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수익률 평균을 보면 2% 미만이죠. 또 예, 보시듯이. 지난해 평균이 1.9%네요. 그 전해는 1.58이니까 더 아, 낮았죠. 이게 예. 상당히 낮은 편이죠. 예. 아시는 것처럼 저거는 뭐 그야말로 정기예금 금리고요. 물가 상승률 포함하면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축은행들은 2%가 넘으니까 이 정기 적금 혹은 예금 수익률이 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추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조금 자극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이걸 허용하기로 한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축은행이 금리 혜택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이 퇴직연금 시장에 매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예. 오늘 일제히 그 제목에 매기가 들어갔는데 예. 왜 갑자기 매기일까 하시는 분들은 그 미꾸라지 속에 매기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이제 천적을 피해 다니느라고 근육이 탄력이 있어지고 상당히 더 비싼 비싼 미꾸라지가 된다는 얘기였는데 예. 이건희 회장이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때문에 경제부 기자들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예. 과학적 근거는 없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경쟁을 자극하자는 건데 경쟁을 자극하는 것 이전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지금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배당형이 절반 이상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형 펀드 같은 데 넣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심지어 미국이나 호주 매년 수익률이 나오는 걸 보면 퇴직연금이 예. 두 자릿수도 꽤 있어요. 아, 우리 그럴 2%가 안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 퇴직연금의 수익률에 문제는 있는데 이 2%, 1%에서 2%로 올려놓는 게 과연 엄청난 자극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두 가지 어떤 의미 있는 변화는 생기겠죠. 예.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평균으로 일반 은행이 1.83%인데 지금 2.6%니까 2%를 조금 후반대로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도 높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확정 기여형이라 그래서 근로자 개인이 돈을 굴리는 쪽이니까 예금자 보호가 돼요. 1인당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있어서 매기 역할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미꾸라지들이 그냥 잠만 자다가 깜짝 놀라긴 하겠다. 그런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예. 봅니다. 네. 이 저축은행이 금리 혜택은 좋은데 시중은행보다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 돈 맡기기 좀 불안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도 분명히 예. 있죠. 그래서 예, 금융권에서는 예. 저축은행을 이름만 은행이 들어갔지 은행은 아닌 거 아니냐. 뭐 실제로 중금리 상품을 내놓는 이제 은행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데요.
저축은행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뜻 이제 개인들이 자산을 운용하면서 저축은행에 맡길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예금자 보호라는 점 그리고 수익률의 사소한 차이도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굉장한 금액 차이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까 예. 선진국들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극은 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전제는 금융감독당국도 알아야 되는 게 우선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인부터가 퇴직연금에 큰 관심이 없어요. DC형인지 DB형인지도 잘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굴리는 건지 회사가 일괄적으로 금융사들을 선정해서 맡겨서 굴리는 건지 아니면 예. 내가 선택해서 굴릴 수 있는 건지 그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또 퇴직연금의 어떤 목표는 국민연금 이상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후생활을 하는 건데 예전처럼 그냥 다 한 70% 이상이 목돈으로 찾아가 버려요. 일시에. 창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아직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입된 지가 10년 돼 갑니다만 조금 더 이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먼저 이끌어내야 예. 수익률 차이도 따져보는 거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수학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미적분 공부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